나스닥이 고점 대비 11% 빠지면서 조정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조정이 아닌데요. OECD가 미국 올해 물가 전망을 4.2%로 올려잡았거든요. 연준이 3월에 제시한 PC 물가 전망 2.7%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물가가 이만큼 높으면 금리를 내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주식, 적금, 달러, 가스비 전부 이 두 숫자에 묶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나의 시선 나나입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부터 글로벌 동향까지 최신 데이터로 가득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체크리스트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나스닥이 조정장에 들어갔는데 이게 바닥인가? 시작인가? 나스닥 급락과 그 원인부터 OECD가 찍어준 물가 충격, 트럼프의 새 시한, 반도체 안에서 벌어진 정반대 뉴스, 그리고 한국 투자자가 맡고 있는 세겹의 충격까지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기름값에서 물가로, 물가에서 금리로, 금리 인상에서 성장주 부담으로 이 채널에서 3월 내내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이 연결고리가 한꺼번에 터졌는데요. S&P 500이 1.74% 하락했고 나스닥은 2.38% 하락 마감하며 고점 대비 11%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조정 영역에 진입한 겁니다. 다우도 1% 넘게 빠졌어요.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하락폭 중 하나였습니다. 메타는 7.96% 빠지면서 낙폭을 주도했고요. 엔비디아는 4.16% 하락, 알파벳이 3.44% 하락 마감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가장 강하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할 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인데요. 4.37%로 하루 0.118%포인트가 뛰었거든요. 보통 주식에 빠지면 안전한 채권으로 돈이 몰리잖아요. 근데 어제는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진 거예요. 우산을 폈는데 비가 옆에서 오는 상황인 거죠. 돈이 갈 곳을 못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포지수가 27.44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시장의 긴장 수위를 보여주는데요. 20 이하면 평온한 거고 30을 넘으면 패닉이에요. 지금은 긴장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번 조정의 원인은 실적이 아니라 할인율입니다. AI 실적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유가와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주의 가격 산식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유가와 금리가 안 꺾이면 천장이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이 금리 압력을 더 세게 만드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기 좀 무겁습니다. OECD가 어제 임시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미국 올해 물가 전망을 4.2%로 올려잡았어요. 연준이 3월에 제시한 PC 물가 전망 2.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연준이라는 의사가 있다면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다음날 OECD라는 다른 병원에서 아닙니다, 고혈압이에요 라는 진단을 내놓은 거예요. 둘 다 같은 환자를 보고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거죠. 문제는 고혈압이라고 하면 약을 바꿔야 하잖아요. 이 약이 금리예요. 물가가 2.7%라면 연준이 늦게라도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4.2%면 인하 여지는 크게 줄고 금리 경로가 훨씬 더 매파적으로 바뀝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도 2.9%로 낮춰잡았어요. 전쟁이 없었다면 가능했을 성장 상향분이 전부 지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조합이죠. 경기가 나빠지면 보통은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줄 거다라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물가가 높으면 그 카드를 못 쓰는 거예요. 아플 때 진통제를 먹고 싶은데 부작용 때문에 못 먹는 거죠. 전에 체크리스트에서 2년물이 4%를 넘으면 시장이 연준의 인상을 진짜로 믿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젯밤 2년물이 3.99%까지 왔어요. 거의 그 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물가를 밀어올리는 에너지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제 영상에서 디데이 이틀, 3월 28일 시한 만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황이 바뀌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유예를 4월 6일까지, 즉 10일을 연장했습니다. 대화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이란 측은 미국의 제안을 일방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또다시 거부했는데요. 입으로는 대화, 손으로는 타격.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유가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세계 원유의 거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바닷길이잖아요. 바클레이즈 추산으로 이 길이 막히면 하루 1,300만에서 1,400만 배럴이 끊깁니다. 참고로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약 250만 배럴이에요. 한국이 쓰는 양의 5배를 잃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듣고 싶어 하는 건 의도가 아니라 언제 배가 다시 다니느냐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유예는 시한 연장이지 리스크 제거가 아닙니다.
4월 6일이 다가올수록 시장은 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 충격과 별개로 기술주 안에서는 또 다른 충격이 있었는데요. 기술주 전체가 밀린 건 맞는데 안쪽을 들여다보면 모든 기술주가 같은 이유로 빠진 게 아니에요. 같은 날 같은 반도체 업종이어도 반응은 달랐습니다. 먼저 안 좋은 소식부터 볼게요. 구글이 터보컨트라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AI가 일할 때 작업용 메모장을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메모장이 600쪽짜리 공책이었다면 터보 퀀트를 쓰면 100쪽짜리 포켓 소천만으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심지어 속도는 최대 8배까지 빨라지고요. 시장은 메모장을 덜 써도 된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타격 아닌가? 라고 반응했어요. 그래서 어제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6.87%,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6%로 하락 마감했었죠. 뒤이어 미국의 마이크론도 6.97% 급락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하루 2조 408억 원어치를 팔았고 SK 하이닉스도 7,896억 원 순매도했어요. 반면에 어제 말씀드렸던 암홀딩스는 하루 만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1.45%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루 전에 16% 넘게 뛰었으니 승부르기인 건데 중요한 건 메모리 쪽의 낙폭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단 거예요. 같은 반도체인데 메모리는 6, 7% 급락하고 CPU 설계 쪽은 소폭 조정에 그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들고 계시면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터보컨트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지 아니면 AI를 더 많이 쓰게 되면서 결국 메모리가 더 필요해질지를 말이에요. 모건 스탠리의 아시아테크 리서치 총괄 숀킴은 19세기 경제학자 제본스의 역설처럼 효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전체 사용량이 느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어요. 중요한 건 터보컨트가 AI 학습 단계 메모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추론 단계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교과서를 없앤 게 아니라 시험 볼 때 연습장을 얇게 만드는 거죠. 교과서 수요는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한국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세 겹으로 쌓인 구조로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는 어제 3.22% 빠지면서 마감했어요. 외국인이 하루에 3조 980억 원을 순매도했거든요. 6거래일 연속 순매도, 누적으로는 약 13조 원이에요.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세 겹으로 쌓인 구조 중 첫 번째 겹은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7원까지 올라갔어요. 올해 최고치인 1,517원에 거의 근접한 수준인데요. 두 번째 겹은 유가예요. 한국은 원유를 거의 100% 수입하고 달러로 사거든요. 유가 상승에 환율 상승까지 이중으로 맞는 구조예요. 세 번째 겹은 반도체 공급망입니다. 터보컨트 충격만이 아니에요. 카타르 LNG 시설이 전쟁 초기 타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 헬륨 공급의 약 30%가 막혔어요. 그런데 한국은 헬륨 수입의 약 65%를 카타르에서 가져옵니다. 헬륨이 뭐냐면 반도체를 만들 때 칩을 식히고 미세한 누수를 검사하고 경매 공정을 진행하는 데 꼭 필요한 가스인데요. 이게 2주 이상 막히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팹,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가동 자체에 영향이 올 수 있어요. AI 수요가 아무리 좋아도 공장이 안 돌아가면 납기가 밀리고 마진이 깎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겹이 쌓이면 우리 계좌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환율이 오르면 해외 주식의 원화환산 수익이 줄어들고요. 유가가 오르면 기름값, 가스비, 전기료가 같이 오릅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공급 차질로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눌리겠죠. 증권 계좌에서 수익을 보고 계신다면 수익이 줄어들 거고 마이너스라면 원금은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도 적금 금리는 오르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가가 올라서 물가가 더 빨리 오르면 실질 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결국 환율, 유가, 반도체 세 개가 동시에 안 좋으면 한국 투자자는 주식도 생활비도 달러 자산도 전부 압박을 받는 구조입니다. 정부도 이걸 알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5조 원 규모의 긴급 국채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3월 27일에 2조 5천억 원, 4월 1일에 2조 5천억 원, 두 번에 나눠서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거예요. 3년물 국채 금리가 2024년 중반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가기 때문인데 여기에 휘발유 유류세 감면을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했습니다. 필리핀은 전력 시장을 중단했고요. 인도는 60일치 원유 재고 확보에 나섰어요. 아시아 전체가 방어 모드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원달러 1,500원대에서는 환율과 유가 이 두 개의 방향성을 동시에 보는 게 투자 판단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헬륨 공급 차질까지 겹치면 반도체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 쪽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4월 6일 트럼프 에너지 시설 공격의 유예 시한을 보세요. 10일이 연장됐지만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에스컬레이션이 재개될 수 있어요. 피치 레이팅스는 호르무즈 6개월 봉쇄 시 브렌트 연평균 120달러를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OECD가 미국 물가 전망을 4.2%로 잡았는데 연준의 PC 전망은 2.7%예요. 이 격차가 줄어드는지 벌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4월 10일에 나오는 3월 CPI가 방향을 잡아줍니다. 세 번째,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기는지 보세요. 어젯밤 3.99%까지 왔었죠. 이 선을 넘으면 시장이 연준이 올릴 수도 있다고 진짜 믿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네 번째, 메모리 반도체 셋오프가 이틀째 이어지는지를 지켜보세요. 마이크론이 35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ETF 리밸런싱 매도가 추가로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메모리 업체가 수요 가이던스를 재확인하면 반전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카타르 헬륨 공급 차질이 이어지는지를 지켜보세요. 한국 헬륨 수입의 65%가 카타르인데 2주 이상 중단되면 삼성, 하이닉스의 팹 가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와요. 오늘의 핵심 질문은 나스닥 조정장, 이게 바닥인가 시작인가 였습니다. 저는 이번 조정의 원인을 실적이 아니라 유가와 금리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빠서 빠진 거라면 좋은 실적이 나오면 반등하겠죠. 그런데 할인율이 올라서 빠진 거라면 유가가 안정되고 금리 경로가 바뀌어야 진짜 바닥이에요. 지금은 기대감에 매수할 때가 아니라 확인하고 움직여야 할 때예요. 유가가 실제로 내려가고 물가가 실제로 꺾이고 금리 경로가 실제로 바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4월 6일에 유예 시한, 4월 10일에 CPI, 두 날짜가 확인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내일도 꽉 찬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